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기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용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2009년 5월 23일쯤 이 당선인과 집에서 밀회를 나눴다고 김 전 후보와 김 씨가 주장했지만 이때 김부선 씨는 우도에 있었다며 같은 날 김부선 씨가 우도 올레에서 찍은 사진을 담은 개인 블로그 등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고 김부선 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봐주세요? 갑자기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미 바른미래당 측에서 선거 과정 기간에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시시비비를 수세적인 측면에서 가리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서 고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이 먼저 SNS에 글을 한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법적 의도와 정치적 의도가 저는 함께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어저께 있었던 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보수정당이나 부패 국가기관 간의 공격 수준과는 차원이 비교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가차없고 잔인한 공격에서 저 너머에 숨어 웅크린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거대 세력의 관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거대 세력의 관계, 그 거대 세력 누굽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수정당도 아니고 부패 국가기관의 공격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재명 당선인이 과거부터 늘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개혁적인 기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음해가 아니더냐라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상황 속에서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은 최근에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를 인터뷰했던 그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최대 공영방송인 KBS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다 드러나 있는 팩트에 대해서 단 한 개의 체크도 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9시 뉴스에 그 다음날 4번씩이나 반복 방송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조차도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KBS 무시했다가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피하는 장면 찍어서 내보내겠다 뭐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인터뷰를 합니다만 KBS가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선거 이후에 사실은 조금 비난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생각하는 그 특정 부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SNS상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식지 않고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돼가지고 도정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방해가 될 거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공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의 지금 저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번 기회에 어찌 보면은 이 문제를 좀 일단락을 짓지 않으면 차후에 스스로가 하는 어떤 정치 행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정황 같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저희가 지금 계속 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온갖 판넬을 들고 사진을 들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은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바로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시기 무렵에 거기에 가지 않고 이제 옥수동으로 오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김부선 씨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자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스캔들을 입증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굳이 옥수동에 있는 미래 사건을 꼭 집어서 부인하는 이유는 저는 이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재명 당선인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건 이 보수 진영이나 다른 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이거든요. 특히나 옥수동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봉화로 가지 않고 옥수동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면 그 기간과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옥수동 집에 간 사실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왔다 갈 때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옥수동 집에 간 사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들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한때 미투 논란에 휩싸였을 때 여기에 대한 시간대 논란을 가지고 진실 게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사람의 기억이 과거 오래전 기억으로 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에 대한 팩트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요. 총체적인 진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끄집어냈을 때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무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말에 관대했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선거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성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거짓말은 정치의 기술인 것 마냥 여겨졌고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눈감아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중대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끊어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선거 기간 내내 지켜왔습니다. 저열하고 치졸한 네거티브의 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정책을 앞세운 선거를 하겠다고 도민들께 굳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벌어졌던 네거티브 참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없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권자의 눈을 가리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최악의 선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퇴폐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에게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부로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 죄의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거짓말을 하면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주권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공정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꿰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무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김영환은 김부선의 주장을 근거로 2009년 5월 22일 또는 23일이나 24일 이재명 당선인이 김부선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이 거짓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009년 5월 22일이 아니라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 가던 중 전화를 했다면서 22일에 통화했다는 김영환과 김부선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둘째, 김 씨는 23일에서 24일 제주도 우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서울에서 봉화에 가던 중 성남을 지날 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결식에 가기 위해 봉화마을에 갔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넷째,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연결식이 있었던 2009년 5월 29일까지 서울에 비가 온 날은 없었습니다. 23일 관측된 일 강수량 0.5mm는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냐는 말을 했다는 김부선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2009년 5월 23일, 24일 김부선 씨가
그 제주도 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2009년 5월 22일, 23일, 24일 비가 엄청 왔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나타내는 증거 자료입니다. 실제로 김부선 씨는 각종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과 통화 후 봉하마을에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영환 후보는 김 씨와 이 당선인이 통화한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중 비가 오는 날 옥수동에서 미래했다고 주장해 상호 모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은 옥수동 미래는 물론 전화 통화한 사실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2009년 5월 23일에는 봉하마을에 조문을 갔었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분당구 야탐역에 야탑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 표는 이재명 당선인이 당시 야탐역 분향소에서 상주로서 상주 역할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비 오는 날 통화나 옥수동 미래는 성립 불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1시간 반가량의 통화 및 문자 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영환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 적폐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해체를 미루고 거짓말 정치의 종말에 전력하겠습니다. 2009년 5월 당시 진실을 밝히는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수없이 말을 바꾸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이재명 당선인을 음해하던 이들의 숱한 거짓말에 대해 하나씩 그 저열한 민낯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 뜨겁다기보다는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이었습니까? 흑색선전, 인신공격. 이게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게 과연 4년 도정 잘했냐, 앞으로 누가 잘할 것 같냐 이런 걸 해야지 세상에 그 일베 게시판 보는 것 같았어요. 일베 게시판을 보는 것 같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온갖 거짓말에 온갖 인신공격에 흑색선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도요, 그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이 네.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나름의 답변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좀 직접 듣고 싶고, 네, 어제 쏟아진 궁금증들도 좀 대신 전하고 싶어요. 네. 시간 관계상 되는 데까지. 자, 우선.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 여배우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있지요, 당연히. 만난 적이 얼마나 만났느냐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 이러시는 바람에 답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의혹이 더 커진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이 일문일답하고 그걸 끝까지 이거 할 것 같은데 이 답변하거나 제가 발언할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 저는 정책을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끝없이 일문일답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얘기하겠다. 그 질문해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한 얘기고요. 어허.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 예. 제가 2007년에 이분을 집회에서 처음 만났고 김부선 씨. 예. 이분이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받았으면 당연히 받아줘야죠. 안 된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하고 세부 사건 내용을 좀 상담을 해라. 소송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제 사무장한테 보고를 들으니까 이미 양육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중 청구는 안 된다. 했더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갖는 이런 방식의 소위 후불제 소송인데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죠, 결국은.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섭섭했던 모양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그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어딘가 했어요. 동갑내기 총각이라고 속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 사람하고 인천 가서 연인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자리 얘기까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오피스텔 얻어서 미래하느라고 월세가 1,000만 원씩 들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저를 지목한 일은 없어요.
예, 실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혹시 이재명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다 글에다 넣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한때 무슨 뭐 자유선진당 어쩌고저쩌고 막 성명 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분이 한번 1차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이니셜부터 아니다. 이재명 아니다. 그리고 다시 2009년에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예.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예, 예.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제가 한 말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 가서 이분하고 사진 찍은 일도 없고 1년 동안 무슨 어디 오피스텔에 돈 건지 무슨 뭐 미래를 했던 그런 일도 없고 저는 동갑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라 제가 가족 관계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김부선 씨가 오해다. 그 이재명 시장 아니다.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하고는 의뢰한 것 때문에 만난 게 전부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어제 음성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한테 해명글, 사과글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음성 파일이 어제 막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봐라, 김부선 씨가 자의적으로 쓴 해명글이 아니다.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쓴 글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뒤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어제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음 파일 들어보진 못했고 기사를 잠깐 봤는데 예. 그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당신은 이재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신이 나를 지목한 거라고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당신 소송에서 진다. 예.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주진우 기자는 그냥 김부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 씨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예. 우둔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저한테 그걸 취재한 일도 있어요. 저는 별로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예.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유포된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 이거 정치 공작 같고요. 제가 요거 녹음 파일이 누구한테서 나와서 유출됐는지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예. 도청을 했거나인데 예. 요거를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정치 공작이라 하면 그럼 누구 측의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동갑내기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뭐 1년씩이나 살림을 차렸다든지 뭐 인천에가 찍었으면 사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떠올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를 폭로하며 검사 동원해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나는 지금 협박받고 있다. 그 사람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까? 예. 여기도 역시 실명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거를 갖고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 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할 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번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선 씨를 향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는 김영환이죠. 김영환 후보. 네.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예.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에서 현금 5만 원짜리 뭉치가 지지자에게 전달이 됐다. 그 영상이 페이스북에 생중계가 됐다. 이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도 아니었고 예. 5만 원짜리 뭉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돈 선거도 아니었어요. 5만 원짜리 4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 저희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자원봉사자 중에 그냥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공연까지 한 지지자들 일부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까지 저녁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생했다. 옷도 사고 이러느라고 힘들지 않았냐. 밥이나 사 먹으라 그러면서 5만 원씩 이렇게 걷어서 20만 원을 줬대요. 지지자가 지지자에게? 지지자에게. 아니, 캠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 지지자가 다른 지지자한테 돈을 준다는 게 언뜻 회원들인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인데. 예. 이거를 자기들은 또 자랑스럽게 자기가 중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20만 원 받은 걸 우리 사무실에 후원하려고 했대요. 아하. 그리고 이 토론하기 전에 예. 이거 다시 문제가 되니까 반납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를 예. 누굽니까? 남경필 후보가 예. 돈 뭉치를 줬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다. 돈 선거다. 장제원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원이 줬다. 이건 명백한 마타도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인데 요것도 이번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끝난 다음에 예. 요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책임 묻겠다. 그러면 열성 지지자가 네.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한 일을. 자기들끼리 한 일. 이 작은 일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 남경필 후보는 영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지지자가 지지자에게 돈을 주느냐? 이건 뭐 의혹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를. 할 수 있는데. 예.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 이재명의 선거운동. 이재명 당선인이 과거부터 늘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개혁적인 기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은혜가 아니더냐라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상황 속에서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은 최근에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를 인터뷰했던 그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최대 공영방송인 KBS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다 드러나 있는 팩트에 대해서 단 한 개의 체크도 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9시 뉴스에 그 다음날 4번씩이나 반복 방송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조차도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KBS 무시했다가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피하는 장면 찍어서 내보내겠다 뭐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인터뷰를 합니다만 KBS가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선거 이후에 사실은 조금 비난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생각하는 그 특정 부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SNS상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식지 않고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돼가지고 도정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방해가 될 거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공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선거 기간 내내 지켜왔습니다. 저열하고 치졸한 네거티브의 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정책을 앞세운 선거를 하겠다고 도민들께 굳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벌어졌던 네거티브 참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없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권자의 눈을 가리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최악의 선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퇴폐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에게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부로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 죄의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거짓말을 하면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주권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공정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꿰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무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김영환은 김부선의 주장을 근거로 2009년 5월 22일 또는 23일이나 24일 이재명 당선인이 김부선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이 거짓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009년 5월 22일이 아니라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 가던 중 전화를 했다면서 22일에 통화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기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용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2009년 5월 23일쯤 이 당선인과 집에서 밀회를 나눴다고 김 전 후보와 김 씨가 주장했지만 이때 김부선 씨는 우도에 있었다며 같은 날 김부선 씨가 우도 올레에서 찍은 사진을 담은 개인 블로그 등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고 김부선 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봐주세요? 갑자기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미 바른미래당 측에서 선거 과정 기간에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시시비비를 수세적인 측면에서 가리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서 고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이 먼저 SNS에 글을 한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법적 의도와 정치적 의도가 저는 함께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어저께 있었던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보수정당이나 부패 국가기관 간의 공격 수준과는 차원이 비교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상식밖에 가차없고 잔인한 공격에서 저 너머에 숨어 웅크린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거대 세력의 관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거대 세력의 관계, 그 거대 세력 누굽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수정당도 아니고 부패 국가기관의 공격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번 기회에 어찌 보면은 이 문제를 좀 일단락을 짓지 않으면 차후에 스스로가 하는 어떤 정치 행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정황 같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저희가 지금 계속 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가 판넬을 들고 사진을 들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은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바로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시기 무렵에 거기에 가지 않고 이제 옥수동으로 오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김부선 씨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자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스캔들을 입증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굳이 옥수동에 있는 미래 사건을 꼭 집어서 부인하는 이유는 저는 이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재명 당선인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건 이 보수 진영이나 다른 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이거든요. 특히나 옥수동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봉화로 가지 않고 옥수동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면 그 기간과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옥수동 집에 간 사실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왔다 갈 때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옥수동 집에 간 사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들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한때 미투 논란에 휩싸였을 때 여기에 대한 시간대 논란을 가지고 진실 게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사람의 기억이 과거 오래전 기억으로 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에 대한 팩트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요. 총체적인 진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끄집어냈을 때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던 김용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말에 관대했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선거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성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거짓말은 정치의 기술인 것 마냥 여겨졌고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눈감아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중대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끊어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